힘스 2023년 1분기 실적을 스룹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과 연말까지의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73.2%나 감소했고요. 영업손실이 186.6%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원가 분식회계 의구심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1.5배씩을 보시기 바랍니다. 6월 3일 조선비즈 뉴스에 OLED주 삼성 현대차 협력 소식에 주가 폭등했지만 차량용 시장 큰돈 안된다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이 힘스, 그 다음에 필 옵티머스 31일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OLED가 좀 잘 나간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뉴스를 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키움증권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서 KC텍은 이번 2분기에 반도체 부분과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이렇게 이제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힘스와 필 옵티머스는 OLED 부품을 만드는 데가 아니고 장비를 만드는 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선은 힘스와 필 옵티머스를 분석했습니다. 먼저 힘스의 분석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론적인 얘기로서 이론의 표준적 예제라는 제목으로 소개를 해 드리는 건데요. 어떤지 이론이라는 것은 표준적인 예제가 없다면 경험적인 내용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저의 이 스루풋 7점 분석은 제약이론의 표준적 예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4억 원밖에 발생을 못해요. 전년 동기는 90억 원인데 무려 73.2%나 감소했고요. 그런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56.4%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는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로 되기 때문에 그나마 적자긴 하지만은 그 적자폭이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는 식으로 아마 계산이 될 겁니다. 매출 원가가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조금 매출 총이익이 약간 늘어나는 식으로 되지만 판관비와 대손상각비, 이 대손상각비 금액이 의외로 큽니다. 이게 78.7%나 크게 증가했다는 게 좀 문제로 보입니다. 매출이 73%나 감소했는데 대손상각은 또 78%나 크게 증가했으니까 영업손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영업손실이 거의 80%가 증가를 했습니다. 원가 생산성은 0.80에서 0.38로 곤두박질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영업손실 내용을 스루풋으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72.7%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매출 증가보다 덜 감소했다는 얘기는 재료비가 상승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1차 추론을 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스루풋율은 또 떨어졌고, 스루풋은 떨어졌고 스루풋율은 1.1%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비용이 8.9% 증가했습니다. 가공비는 좀 줄였는데 판매관리비를 줄이질 못하고 거꾸로 78.7%나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TOE 생산성은 0.16이면은 이거는 장사도 아닌 꼴이 됐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0.52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이거를 비율적으로 얘기하면은 1월 초에 1억 원을 가지고 시작했다 그러면은 3월 말에 1,600만 원 남았다. 그러니까 8,400만 원의 현금을 날려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손실 거의 49억 원으로서 그 전년 동기보다 186.6%나 영업손실이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영업손실보다 더 손실이 9억 5,400만 원 더 났는데, 이게 이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또 그나마 증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감소하는데도 재고자산을 줄이질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산성에 대한 얘기는 여기에서는 좀 생략하고요.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이 회사는 제품은 없습니다.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니까 만들어지면 바로 현장에서 인도하는 거로 되어 있으니까 제공품이 50억이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많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수주 업체니까 수주 잔액을 참고적으로 봤는데 311억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기납품량에 대해서는 이게 다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분기의 매출액은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공시를 하고 있네요. 재고의 감소는 법인세 절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 회사는 재고가 증가를 했죠.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인데 영업 손실 상태니까 상대적으로 영업 손실이 적게 손실이 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 재고가 증가하면은 그 재고 증가의 가공비만큼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니까 그 법인세를 더 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이익은 감소하지만은 그 법인세도 절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재고와 그 법인세 관계를 제가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어쨌든 세금은 많이 내고 싶다 그러면은 이익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있고, 회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이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면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은 전체 재고자산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AB를 더한 것이 마이너스 11억 4,700만 원이 나오고, 전년도보다 전환해서 119.6%가 감소한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매출 재료비가 크게 줄었다, 뭐 이렇게 이제 매출 재료비가 아니고 생산에 투입된 재료비가 매출 원가 재료비죠. 참 매출 원가 재료비가 줄었다, 이렇게 그 수치적으로 나오고, 운영 비용은 8.9% 증가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 MC하고 OE를 더한 금액은 매출원가 더하기 판매관리비 금액하고 일치를 해야 되는데, 회사가 제시한 거하고 차이가 16억 5,300만 원이나 있습니다. 이게 뭔고 하니 추적을 해보니까 대손상각을 손익계산서에는 대손상각이라고 썼는데,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는 이거를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오류인지 어떤지, 이게 그 비성분이 정상이라고 한다면은 손익 계산할 때만 대손상각을 넣어가지고 영업 손실을 더 넣었다, 이렇게도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많은 기업이 영업 손실을 날 때 대부분 손실을 더 아예 더 나게 하는 심리가 작동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쓰는 용어로는 뭐 다른 어떤 전문적인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이미 베린 몸 정신, 그런 멘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적자날 거, 그냥 이번에 실질적으로 대손상각으로 떨어버리자, 이렇게 된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그 비성분의 그거를 반영해 가지고 이걸 일치를 시켜야 될 텐데, 손익계산할 때만 그렇게 한 건지,
그러니까 이제 이 비성분에서부터 그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걸 버젓이 공시를 해놓고 발견을 못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기 거에는 뭐 회계사들이 외부 감사를 안 하는 모양이에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에서 그 PQ의 총 제조 비용이 15억 9,2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손상각이 아까 그 1,563억 아니 그러니까 15억 6,300만 원 이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하고 유사한데 결국 갭은 뭐냐 그러면은 6,100만 원인데 요것이 이제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을 하니까 BWCA의 증가액하고 하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 제조 비용에서 에러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2단계에서 전년도 1분기는 또 이 2억 7,900만 원이 또 오차가 있습니다. 요거를 추적할 어떤 단서를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뭔가가 아니고 총 제조 비용에 오류를 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뭔가 모르지만은 재고자산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현금은 일반적으로 다 마칩니다. 이게 이제 그렇지만 그래서 1, 2단계에서 이게 뭔가 조작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운영 비용에서 인건비가 25억 8,900만 원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7.2% 감소했고요. 직원 수는 14명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은 4,860만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1.1% 감소하는 것으로 봅니다. 전형적인 중소기업 수준 5천만 원 이하 소기업, 중소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수준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약간 좀 증가했고요.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 재고 회전율, 이건 제공품의 회전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3회전에서 0.1 회전으로 아주 이건 회전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0.1 회전이 되면 3개월 동안에 수르푼율도 또 떨어졌어요.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분석 경험상. 그러나 회사는 이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매입 가격 상승과 수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좀 증가했어요. 5.5%. 그 다음에 이 투하 자본 이익률은 마이너스 7%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거 뭐 산출이 제가 잘못된 것 같네요. 예, 한 4.5%가 더 증가를 한 건데, 요건 제가 에러를 냈습니다. 저도 분석하다 보면은 이런 걸 발견해서 수정해서 올려야 되는데, 예.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이 충분 조건 논리로 좀 더 정리를 해보면은 만약에 재고 회전율 하락과 수르푼율 하락 순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한다. 왜냐하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 데이터 확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수치 데이터 확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 장에서 또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그거 외에 가격 외에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없느냐, 증거는 없느냐, 투명 회계에 대해서 그러면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럼 제품이 없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제공품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원재료 매입액과 사용액을 검증할 수 있도록 재고 흐름 데이터를 증거로 또 제시를 해야 될 거고 재고자산 변동 범위를 이 제공품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게 옳은 길입니다. 원재료 및 제품 가격 추이에서 원재료 가격은 3.2% 상승한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그 회전율이 그렇게 크게 뭐 거의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된 거냐? 그건 아니고 수량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제품 가격 추이는 71.2%나 그 하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경쟁이 심해서였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입증은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1단계, 2단계, 3단계, 1, 2단계에서의 그 오류는 분식회계 개연성 그 가정을 세우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그게 이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예측하는 건데요. 한 그 390억 정도 하면은 재고가 50%가 또 증가한다고 봤을 때 76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더 노력을 안 하겠죠. 이렇게 이익이 났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제공품을 그 50%를 줄였다. 매출액의 변동은 없는데 그렇다면은 그 영업 손실 73억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됩니다. 이게 매출 원가의 아주 그 맹점을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거를 세계적인 기준이라고 해서 저항할 사람들이 없는 거죠. 뭐 저항 정신이 없다 그럴까? 그리고 또 스르프식으로 그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해보면은 무려 591억 원을 해야 이제 그 손익분기점이 나옵니다. 운영비용 기준으로 해서 연말까지 1 더하기 300% 해가지고 비용이 이만큼 늘어날 거다. 대손상각도 뭐 있었지만은 그래서 그거 기준했을 땐 그런데 만약에 이제 대손상각이 더 없다고 한다면은 요거를 좀 줄이면 되겠죠. 요거를 그러면 이제 매출액도 좀 줄어들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매출 재료비 기준 매출 예측은 그 합리적으로 산출할 방법이 없었어요. 너무나 괴리가 커가지고 이러한 결과는 총 제조비용과 매출원가의 분식회계 또는 오류에 의한 것으로 그 판단됩니다. 추정이라기보다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석 의견을. 그리고 그 재고 인벤토리 증감과 판매 가격 예측 관계인데 지금 그 힘스의 예로서는 특별 원인 변동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재고가 증가하면은 판매가가 높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아까 그 보듯이 이 스루프 회계가 예측이 더 높게 나왔죠. 더 높게 나왔어요. 재고가 증가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낮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높게 나왔냐. 그러니까 이게 뭔가 특별 원인이 있는데 아까 그 대손 생각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특별 원인이 나왔을 때는 대부분 투명 회계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주가는 8,280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2022년 말보다 2,220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153%까지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도 좀 크게 증가했고요. 그 5% 이상 주주가 김주환 씨가 10.4%, SVIC 29 신기술 사업 투자조합이 9.09%, 김주희 씨가 7.29% 가지고 있는데 제 느낌 같은 느낌은 그렇습니다. 분석을 여러 번 해보니까 분석 경험상 주가 작전 세력의 먹잇감은 대부분 외국인 투자가 거의 없는 기업체인 경우가 많았다 하는 점입니다. 관찰 결과.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 5% 이상 되는 데는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이 투자를 나름대로 그거로 먹고 사는 투자 기관이니까 이 증권 기관, 금융기관이니까 5% 이상 외국인이 좀 가지고 있는 데를 좀 투자하는 것이 여기 지금 제 기억으로는 거의 뭐 없어요. 그 외국인 투자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그 힘스에 대한 분석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반기에는 이러한 그 또 오류라고 그냥 우리가 관대하게 생각하고 어차피 적자 난 거 뭐 어떻게 적자를 더 냈는지 모르지만은 다시 돌이켜 보면 대손 상각을 그 16억 원이나 했다는 얘기는 매출 채권이 또 부풀려졌었다라고도, 그러니까 가공의 매출을 일으킨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또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